28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위반 건축물, 우리가 크게 어떤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있죠.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위반 건물이라는 얘기는 허가를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 이런 뜻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든지 위반 건물이든지, 이거는 위반 건물인 경우에는 위반이 어디 부분을 어떻게 위반을 했다고 담당자가 와서 건축물 관리장에 위반 건축물 만들어 놓고 그 위반 건축물 밑에 뭐뭐뭐를 위반했다는 것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복구시켜 놓고 담당자에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위반된 걸 원상복구시켰습니다 하면은 담당자가 와서 확인해보고 원상복구시켰다 그러면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물 관리자에 있던 것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거는 건축물 관리자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아예 내 땅에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지만은 건축법규에는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맞는 경우에, 그러니까 허가 절차만 생략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허가도 받지 않았지만은 건축법에도 어긋나게끔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양성화를 할 수 있는데 양성화를 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현재 건축법에 맞게끔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허가로 지었는데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었다면 그거는 고칠 일이 없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에 잘못되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에 맞게끔 없앨 건 없애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맞게끔 다 정리를 하고 건축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양성화를 신청할 때 그냥 건물을 양성화를 해줘서 건축물 관리자를 만들어 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건물을 양성화 하려고 가면은 제일 먼저 건축 허가를 설계 사무실에다가 양성화 해달라 그러면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와서 다 현장 실측을 합니다. 싹 다 신측해서 전면을 그려서 건축법에 어긋난 것은 건축자가 이거 어긋나니까 이건 고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하고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거를 현재 있는 집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도면을 그린 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담당자가 현재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내준 걸 가지고 다시 착공계를 내게끔 내고 착공계를 내고 나면 와서 준공계를 내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조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서류는 처음부터 신축으로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밟아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냥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양성화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양성화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절차는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준공계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양성화 시설에서 이런 걸 보고 뭐냐면 건축물 생성 신청, 신축이 되지 않고 신청을 보면 건축물 생성 신청 이렇게 합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면 이미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착공을 내주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하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데 건축물 관리장 생성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반드시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지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내가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나든지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나에게 특별한 제지가 없다 그러면은 구태여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 게 맞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서 맞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관리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미등기 건물도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놔졌는데 자 보십시오. 미등기 건물 매매 시 필요한 서류 제일 먼저 미등기 건물의 매매 계약서 다시 말하면 어느 무슨 거 몇 번지 지상에 있는 건물 약 몇 제곱미터 이렇게 그 1층 건물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계약서에 보면 그 매매 내용이 어떤 거를 매매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죠. 어느 번지수의 지상에 어느 정도 있는 건물 어떤 것을 매매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일부 매매 계약상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 필증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했으니까 우리가 군청이나 구청에 가게끔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미등기 건물인데 이렇게 팔고 샀습니다고 계약서를 제출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실거래 신고를 하게끔 되면 그 군청이나 구청에서 실거래로 무허가 건물도 건축물 과정이 없어도 실거래 신청을 받아주고 거기에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취등록서를 내게끔 해서 취등록서 영수증을 주게끔 되면 우리가 그 취등록서를 제출해서 내면서 내가 무허가 건물을 내가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내면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세법에 의해서 내가 그 재산세를 낸 것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그 건물 주인이 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납세자 변동신고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무허가 건물을 철수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철수가 세금을 내고 있던 것을 누구야? 여기가 산다 했을 때는 철수가 먼저 주인이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무허가 건물을 예전에 이렇게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는 걸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철수의 무허가 건물로 있던 것을 영희가 매매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요. 매수인 미등기 이거는 매도인이 하는 거고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 이전 거래 실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한부 그다음에 뭐야 취득세 신고 이렇게 해서 두 개만 있으면은 미등기 건물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세를 내거나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미등기 건물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을 제가 매입을 해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내가 땅을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이 무허가 건물인데 누구한테 이거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되면은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당신이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낸 게 있습니까? 하게끔 되면 내가 아직까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았지만 내가 취득할 때 취득세 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득세 낸 걸 보여주십시오. 취득세를 보여주면 이게 당신 것이 맞구나 확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건 미등기 건물이고 무허가 건축물이지만은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도 당신이 매매할 수가 있고 이 건물이 주인이 누구나라는 것도 확인이 됐으니까 같이 사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미등기 건물도 같이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는데 양성화를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한 경우는 구태여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 건물을 내가 사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양성화를 시켜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고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수익에 따라서는
만들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하다면 안 만들고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반 건축물의 추진 방안, 아까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킨다는데,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민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반 건축물의 구제 방안이 지침이 시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질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한 아래와 같이 위반 건축물의 추진 방안을 통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99년도 9월 10일이다 보니까 지금서부터 약 한 25년 전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 똑같습니다. 현행 규정에 적합함으로 이행강제는 부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현행 개정 건축법의 관계법리에 적합하게 된 건물입니다. 현재 건축법에 맞게끔 되는 현행 규정에 적합함으로 이행강제 없이 부과할 수도 있고, 현행 기준에 건축이 적합하나 건축허가 절차만 변한 경우 위반 건축물의 행정처분 통보에 의하여 92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권가 없는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 1회 부과 후 추인하도록 있으나, 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는 91년 5월 31일 개정 건축법에 의해 경고 조치에 의해 처분하고,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고발 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2년 1월 이후에 위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한번 납부를 하고, 그 이전은 이행강제금 납부 없이 건축법에만 받게끔 원칙을 만든다면 다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국토교통 이거 보면 287페이지에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제보부 질의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건축법 79조 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의 건축법에 위반되면 건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 회복 및 국민 준법 정의를 함양하자 한 것으로서, 위반 건축에 대한 양성화 시행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 형평성 문제를 및 준법 정의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건축 법령에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 제도로서 추인 제도를 통해, 조금 아까 보면 추인 제도를 통해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재 건축법에 다 맞게끔 됐을 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후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양성화를 시켜주도록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지 된다는 얘기지,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양성화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2년 2월 이후에는 1회 이행강제금을 받고 하고,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없이 현재 건축법에만 맞으면 해준다는데, 그 절차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똑같이 건축 설계사입니다 의뢰해서 도면을 다 그리는 겁니다. 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받은 걸 갖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을 내놓다 보니까 예전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만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관리장 만드는 건 다 똑같은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주에서 한번 그 담당자에게 무허가 건축의 양성화 방법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담당자가 제일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준 걸로 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 신고인 경우, 그러니까 건축 허가인 경우에 있고 신고인 경우인데,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천 미만의 건물은 신고를 하는데, 대신면 보통리 353-2 토지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법, 다시 말하면 건축 시기가 2006년 5월 이전에는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이고 2006년 5월 이후는 건축 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입니다. 아까 92년이라는 것이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금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건축 시기는 언제 시기를 건축한 거냐는 항공사진에 의해서 2006년 전이구나 2006년 후구나 이런 걸 구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통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이거는 신축하는 서류하고 똑같습니다. 신청서,
농지 전용 신고증, 현황 측량 성과도, 평면도, 배치도, 상하도 영수증, 지하수 준공 필증, 오수 처리 신전 필증, 배수 설비 확인서, 부설 주차장 카드, 가스 완성 성과도, 도로변 가스 주료, 건축물 소유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이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러면 특별구역의 대책 1구역이기 때문에 특별 대책 1구역에는 6개월 이상 전 가족이 전입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특별 대책제 1구역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여기에 공통서류 이렇게 만들었지, 이 공통서류, 이 서류는 신축하는 서류와 똑같은 것이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냥 현재 있는 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 서류, 항공사진. 그러니까 항공사진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언제 그 건물을 지었느냐에 있어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